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국민의힘 구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어르고 뺨치면서 멋진 한방 날렸습니다. 정말 멋진 한방 날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았던 한 2, 3년 사이에 이런 멋진 한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최근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광화문 집회를 놓고 정치권이 훅군 달아있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자신의 정책 실패 등등을 갖다가 전광훈 목사, 그리고 그날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한 5만여 명의 당시 그야말로 분노에 가득 찬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문재인 정부, 이번에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천절 행사를 놓고 그야말로 지금부터 미리 사전 포석을 하면서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덤터기를 갖다가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과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하기야 또 누가 막겠습니까? 막지 못했던 국민의힘. 실제 8월 15일 집회 때도 8월 15일 과학적으로 따지면 8월 15일 모여서 증상이 드러나는 건 최소한 한 5일 정도 지나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당시 미래통합당한테 전가했던 것이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입니다. 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미래통합당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보면 홍문표 의원 나갔느냐? 왜 전직 의원 두 사람 나갔느냐? 너희들이 보면 코로나 재창궐의 원흉이다. 뭐 앞에 코로나 재창궐의 원인이 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마구 놀아라, 뭐 무슨 공연 쿠폰, 외식 쿠폰 나눠줬, 이 이야기는 입 아파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보면 10월 3일 날 보면 단 한 100명이라도 모이면 이제 그 책임을 몽땅 보면은 보수 애국 시민들과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덤터기 씌우려는 그런 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의 술수를 갖다가 정말 최소한 최근 3년 사이에 본 가장 멋진 표현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방 뻥 치면서 그야말로 되갚았습니다. 사실 보면 어제 9월 9일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 그게 전 속으로, 아니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나가면 나가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제3의 길이 있는가 했더니 제3의 길이 오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밝히겠다 했을 때, 아니 자꾸만 이 정부 여당에서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하는데 예를 들어서 1960년 4월 19일 신문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저 경무대, 당시 청와대 경무대라고 그랬죠. 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게 집회입니까? 어떤 주체, 그것을 갖다가 모임을 갖다 주관하는 주최 측이 있어서 집회 신고를 내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4.19, 그 4.19 앞에서 그 피를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분노에 못 이겨서 3.15 부정선거에 분노에 가득 찬 애국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3355 모이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던 것 뿐입니다. 누가 집회 신고하고 모인 집회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좀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천절 집회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정세균 씨 이렇게 안 봤는데, 제가 정세균 씨를 처음 만났던 것은 제가 이제 당시 김중건 대표 보좌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정세균 씨가 김중건 대표 밑에 기조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재선 의원으로. 그때 처음 만났고 미스터 스마일답게 늘 온유하고 온건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4.19를 떠올렸습니다. 뭐 총이라도 쏘겠다는 건가? 그 계엄령 내리고 총이라도 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어르고 뺨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 제가 꼭꼭 씹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또 이렇게 또 칭찬하면 또 누가 혹자는 댓글 달아요. 아니, 지금 계속 최근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방송을 해왔던 황태순이 왜 갑자기 180도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됩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어르고 뺨치는 그 절묘한 한 방은 정말 최근 한 10년 사이에도 못 봤던 정말 절묘한 뭐 메시의 뭐 진짜 절묘한 메시의 그 드리블 같아요. 자,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저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또 저 당의 이낙연 당대표, 그 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 쫙 포진하고 있으면서 10월 3일 하여튼 모이기만 모여라. 모이면 몽땅 이거는 다 너희 보수놈들 책임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그야말로 발목을 잡아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만들지 못했던 김종인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너희 책임이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 라고 이제 딱 조준선을 딱 겨누고 있는데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집회를 하지 말란 얘기 없어요. 집회를 미루라 그랬습니다. 이게 절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뭐라고 들어가냐 하니까 제가 아까 저는 4.19를 생각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3.1 독립만세 운동을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저 세계에서 패스트 다음으로 15세기 패스트 다음으로 많은 2천만 명이 죽었던 병이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이죠.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작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까지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 독감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면서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 당시 조선에서 13만 명이 사망하는 극단적 패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야,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러니 사람들이 보면 저는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김종인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부디 집회를 미루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회가 왜? 이 집회는 당연히 지금 이 사태 지난해 이 지금 뒤 배경사진은 이번 8.15 사진이 아닙니다. 이 배경사진은 바로 지난해 있었던 10월 3일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 그 사진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조국과 조민 때문이라면 올해는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설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때나 지금이나 우물쭈물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 눈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노로 이 집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안 쓴 겁니다. 집회를 부디 미루시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보다 정확히 101년 전에 1919년 101년 전에 당시 우리 남북한 조선 민중 전체가 2천만이 될까 말까 할 시절인데 무려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13만 명. 거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전국이 패닉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내가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3.1 만세 운동을 갖다가 벌려서 그야말로 서울에서 평양에서 대구에서 전국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결의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게 뭐냐니 이 딱 보니까 10월 3일 날 요때만 나가지 말고 우리의 이 추미애 사태로 빚어진 이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이 헛소리 뇌까리는 문재인 정부한테 정말 국민의 분노를 갖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1년 전에 있었던 3.1 독립만세 운동 그때도 무려 남북한 조선 민중의 1%에 가까운 13만 명이 사망하는
100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창궐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350명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지금 8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 이 말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흔한 얘기를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분명히 말렸습니다.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렸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내류에 깊숙이 각인된 정부의 반칙과 이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질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코로나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른바 신권위주의, 신독재, 신공포 정치를 펼친다 하더라도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그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번 치고 빠집니다. 국민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저들이 하지 말라 라고 덫을 깔아놨는데 거기다 그까지 덫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밟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롭게 투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국민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권의 가오는 이제 앞에는 정부였고 이제 정권입니다. 여기 민주당 정권까지 들어가고 정권의 가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는 꼭 정부의 방역 준칙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흔한 얘기로 지금 10월 3일 날 그날 그것도 보니까 31, 2, 3, 4 연휴 기간 중에 사실 연휴 기간 중에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그날 꼭 보면 갖다가 하지 말라라고 그야말로 너희들 그날 10월 3일 날 모이면은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라고 온갖 덫을 깔아놓고 그 덫과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그 꼼수에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 왜? 이 정권의 가오는 이미 흔한 얘기로 잡아놓은 고기다.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는입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와 개천절에는 굳이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빠져나가서 작년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월 3일 날도 이렇게 제 뒤 배경인 대로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만 그로부터 6일 후인 10월 9일 한글날 더 많은 사람 모였습니다. 이번 10월 9일도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굳이 옛날 전광훈 목사가 하듯이 집회 신고하지 마십시오. 집회 신고할 필요 뭐 있어요? 꼭 마이크가 있어야지. 누가 마이크 잡고 뭐 해야 됩니까? 335 아니 우리 3.1 독립 만세 운동할 때 누가 저쪽 운종계 지금 종로에 광화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가 실제 그 당시 33인 그 당시 우리 조선 국민 대표는요, 민족 대표는요, 태화관에서 있었을 뿐입니다. 태화관에서 있었을 뿐이고, 거기에는 335 모였던,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모였던 우리 조선 민중들이 그야말로 조선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개천절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10월 9일이 됐고, 그 다음날 10월 9일 금요일, 10월 10일 토요일, 10월 11일, 일요일이네. 예를 들면 2박 3일, 광화문에서 335, 그죠? 모입시다. 누가 집회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두 발 갖고 광화문에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모인 사람이 100만 명 되고 200만 명 되고 그러면 바로 1919년 3.1절의 3.1 독립만세운동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번 10월 3일 개천절하고 추석 연휴 때는 그저 가족들하고 있고 정부들이 문재인 정부가 파놓은 함정에 어리석게 빠지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절제 있는 분노를 갖다 표출하고 이미 저들의 그 죄가는 차고도 넘치니까 절대 도망가지 못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1919년 그 스페인 독감으로 전체 인구의 1%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그 순간에도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친다. 김종인 위원장 정말 잘하셨습니다.